자, 코디악 녹화를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 번 또 찍었는데 그 영상이 좀 망했어요. 자, 리버리에서 코디악의 리버리가 많은데 그 세 번째 사파리 윙을 이제 선택을 해야 이제 승객이 나중에 보여요.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출발은 KIXD고요. 지금 보니까 어떤 이제 다른 분이 저희 그룹 허브 공항에다가 이제 이걸 이제 연결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카이오라고 하는 한 명이 도망갔네요. 원래 12명이 돼야 되는데 이쪽이 8명, 이쪽에 3명밖에 안 되네요. 하여튼 뭐 갔다 와 보겠습니다. 카이오. 새로운 공항에 가는 거는 늘상 가던 공항에 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뭐랄까 신선함이 있죠. 카이오. 계약을 체결을 해주고 마이 플라이트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제 계약 체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카이오를 컨트롤 클릭해서 여기 이제 기름이 남아 있나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뭐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 뭐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카이오에 기름이 양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충분히 챙겨서 비행을 하겠습니다. 155마일이거든요. 39갤런이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100%일 때가 320이에요. 그래서 39면 320으로 나눠보면 12.2% 정도 소비를 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게 44%니까 한 31.8%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왕복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는 왕복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요거는 직선 항로 기준이고 우리는 이제 약간 곡선 항로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충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80 정도 집어넣죠. 왕복을 해야 돼서 180 집어넣고 그룹을 위해서 비행을 하겠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 12점 아까 얼마였죠? 12.2 빼주면 43.8 정도 남을 것이다. 155마일을 비행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카이오 KIXD에서 카이오, 저희 그룹은 아닌데 하여튼 여기다가 연결을 해 놓으셨네요. 저희 그룹 허브에다가 본인의 공항을 연결을 해 놓으셨어요. STJ. 여기 이제 치프9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그 STJ로 빠지는, 여기는 이제 와일드캣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거죠. 치프9인데 와일드캣이라고 좀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죠. 여기서 MCI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STJ까지 가는 치프9입니다. 스카이벡터가 이게 현실 세계용 사이트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약간 오류가 좀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됐고, 카이오 게임과 현실은 바람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게임 속 바람 방향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Low Altitude Airway, 얘는 정확하게 잡죠. 노란색으로 정확하게 치프9 정확하게 잡습니다. 이런 거 보면 월드맵이 상당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뭐. 그리고 이제 긴 활주로는 에어라이너들에게 양보를 하고 우리는 이제 짧은 활주로를 써야 되거든요. 바람 방향이 좀 안 맞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4번 활주로로 이륙을 해서 치프9으로 STJ까지 간 다음에 여기는 9번이면 2번 활주로가
조금 더 어울리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2번 활주로 보시면 여기로 들어가야겠죠. 오브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오브렉. 그 다음에 YO DUG 엔터.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No PT라고 되어 있죠. 프로세저 턴을 돌지 않고 요 한 바퀴 돌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오브렉으로 해서 들어오면. 그래서 이렇게 비행을 하면 되고, 근데 이제 STJ에서 여기까지 가는 이제 요 항로가 또 문제죠. 여기 좀 항로가 없는데 막 가로지르면 안 되고요. 요 이제 거리가 50마일 안쪽이면 뭐 괜찮은데 그거보다 좀 이제 멀다 싶으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36마일로 줄어들죠. 요 선은 VR54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에어리어 구분선이 아니고, 요거는 저 밀리터리 쪽은 맞는데 요거는 그냥 항로예요. 군용 항공기들이 VFR 비행을 연습하는 항로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요 파란색 깜장색 항로랑 비슷한 개념인데, 군용 항공기들이 그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항로입니다. 요거는 이제 MOA는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에어리어죠. 요거는 이제 영역 자체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얼핏 보면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항로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을 하면 되고요. 여기가 트라이그. 이렇게 파란색이 그 엔루트 항로, 노란색이 시드, 요거는 IAP. 자주색이 아니라 요거를 항공업계에서는 마젠타 컬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타 항로가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연두색이었던가 하여튼 색깔이 가물가물해요. 약간 서쪽인 것 같은데, 동홀 서짝. 14,000이네요 4번으로 이륙해서 2번으로 착륙 플라이. 4번으로 이륙해서 2번으로 착륙. 이게 잘 기억을 제가 잘 못해서 항상 이걸 이제 열어 놓습니다. 자, ready to fly. 가장 먼저 헤딩부터 맞추세요. 얘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 헤딩부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놓고 이륙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똑바로 일단 비행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 놓고 헤딩 모드 온 상태에서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죠. 아니면 그냥 요거 벅을 따라서 비행을 하던가 수동 비행을 하더라도. 하지만 지금 앞이 잘 보이고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미리 돌려놓고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 타겟 코드 ATC가 14,000으로 한 번에 올라가라고 지시를 하네요. 보통 이제 2번으로 나눠서 지시를 할 때도 있고 3번으로 나눌 때도 있고 그런데, VS는 이니셜 클라임은 800만 주세요. 이륙할 때 클라임 값은 800. 맥스 클라임과 이니셜 클라임은 좀 다릅니다. 이니셜 클라임은 약간 값이 작아요. 이륙할 때는 값이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삼총사, 세퍼레이터, 피토웨이터 2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부분도 좀 이제 러더 트림이 이제 좀 바뀌었죠. 패치가 좀 돼가지고 좀 길게 4번 눌러야 됩니다. 이거를 굉장히 그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약간 좀 인내심을 요구하는. 4번 누르고 짧게 2번 또 눌러야 돼요. 1번, 2번. 그럼 이제 적당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다음에 프록을 반드시 다시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건 뭐 게임이라 그런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하여튼 프록을 항상 다시 잡습니다. 셀렉터 어프로치 우리 2번이었죠. 2번에 여기 오브렉으로 들어가죠. 우리 오브렉으로 들어가고, 미니멈은 array 값을 사용하는 건 이제 평평한 활주로 앞이 좀 평평할 때 array 값을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바로미터 기압 고도계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형이 좀 울퉁불퉁할 때도 좀 신뢰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250이 아니라 1400을 입력을 합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 2배 빠르게 값을 맞출 수 있고요. 1400 됐죠? 그 다음에 로드 엔터. 여기 고도값이 가끔 안 뜰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에어웨이라고 해서 엔루트처럼 에어웨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픽스들이 보일 거예요. 그거를 삭제해 주시면 돼요. 에어웨이들을 삭제를 해주고, 완전 독립형 픽스처럼 그 에어웨이에 속해 있던 픽스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별도로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고도값이 뜰 겁니다. 이 고도값이 떠야 나중에 VNav로 하강을 할 수 있어요. VNav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고도값이 떠 있어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객과 기름을 이제 적재를 하죠. 8명을 이제 적재를 하면 여기 들어가서 보면 기름은 57%가 있고, 지금 이게 좀 잘못되어 있어요. 무게 중심도 안 맞고요. 요거는 이렇게 옮겨도 다시 원위치 되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아소보 MSF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인데, 요게 코디악에서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고, 어떻게 이제 무게 중심을 맞추냐면, 요거를 값을 일단 기억을 해 두세요. 57%, 그 다음에 리셋을 누릅니다. 리셋 누르고 다시 57%를 맞춥니다. 그때 위에는 이제 파운드가 있지만 여기는 다 0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제 가끔 이게 0으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버그 같은 게 난 겁니다. 그 경우에는 기체를 다시 로딩하는 게 좋아요. 리셋 버튼을 몇 번 다시 눌러보고 안 되면 기체를 다시 로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8명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MSFS에서는 이제 한 명당 170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게 170으로 계속 입력하면 되냐? 그건 안 되고, 그렇게 입력하면 무게 중심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명은 이렇게 2번 클릭하면 입력하기 딱 좋습니다. 처음 4명은 210으로 맞추고, 나머지 4명은 130으로 맞춥니다. 제가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이게 그래도 가장 쉬워요. 여기는 이제 짐칸이라서 여기는 입력을 안 하고, 요거는 9명 채울 때 쓰는 거고, 여기까지가 8명이죠. 파일럿은 조종사로 치지만 코파일럿, 부조종사는 승객으로 분류가 됩니다. 승객부터 해서 9명을 실을 수 있고, 그 다음 짐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포워드 리밋과 애프터 리밋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무게중심이 포워드 리밋 쪽에 좀 가까운 게 좋습니다. 애프터 리밋 쪽에 가까운 것보다 포워드 리밋 쪽에 가까운 게 좋은데, 이 코디악 기체가 시먹스 스튜디오에서 개발을 할 때 좀 너무 까다롭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패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하도 까다로워 하니까 무게중심이 요 밖으로 좀 나가더라도 이륙이 될 수 있게끔 또 약간 패치를 해서 약간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좀 잘못됐죠. 승객과 코파일럿 2명만 탔을 때는 무게중심이 한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지금
CMOS에서 무게중심을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좀 짧죠. 자, 파킹 브레이크 풀고 풀 스로틀로 올리고, 그 다음에 토가 모드 TO 왼쪽 TO는 수평 항법이 이제 테이크오프 모드로 설정됐다는 거고, 오른쪽 TO는 수직 항법입니다. 설명할 시간이 지금 없는데, 로테이트, 바퀴 접을 게 없죠. 바퀴 원래 접고 나서 요 댐퍼인데, 그래서 하여튼 일단 요 댐퍼 넣고, 그 다음에 FD와 노란색을 겹친 상태에서 오토파일럿 걸어주고요. 이게 약간 좀 울렁울렁 거려요. 오토파일럿을 걸거나 끄는 순간에. 그 다음에 플랩업과 스로틀 약간 낮춰줍니다. 그 상태에서 400피트 되면 헤딩, 나브, FLC 눌러줍니다. FLC 누르고 나서 VY 값에다가 맞춰주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VY 값에 이제 속도 값을 이제 맞추게 되죠. 보통 이제 VY보다 한 10에서 20 빨라도 상관없는데, 뭐 VX에다 맞추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VY에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플랩업. 플랩은 접는 게 좀 늦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조금 늦게 했네요. 3000피트 정도 도달하면 풀업 레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스로틀을 조금 더 낮춰야 되는데, 이 스로틀이 스로틀 매핑이 요 부분이 또 패치가 돼서 좀 바뀌었어요. 만져보시면 아실 텐데, 스로틀을 낮추더라도 이 값이 한동안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3000피트 넘었죠? 그러면 풀업 레버 살짝 당겨놓고 100에서 한 80 정도로 낮춰놓은 다음에 세퍼레이터를 꺼줍니다. 자, 이제 266 할 때는 토크 값을 보지만 266을 하고 클라임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나서는 ITT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토크를 볼 때는 74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ITT 온도를 봐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클라임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ITT 온도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ITT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지금 610, 609였는데 지금 612, 좀 있으면 거의 뭐 700 몇십까지 올라갈 거예요. 시간 배속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온도가. 얘가 여기 엔진 인렛, 그러니까 엔진의 그 공기를 흡입하는, 냉각 공기를 흡입하는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중에 이 왼쪽 뚜껑이 구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 때문 같긴 한데, 엔진이 냉각이 잘 안 돼요. 엔진 냉각이 잘 안 되는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까 609였는데 610 정도였는데 지금 670, 680 막 이런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로틀을 더 낮춰줍니다. 지금 상승 중인데도 불구하고 69까지 낮춰야 돼요. 69. 자, 1만 피트 되면 옵시전 그리고 랜딩 라이트 꺼주죠. 또 다른 기체들은 이제 엔진 한 개의 온도가 뭐 750, 770 이런데, 이 코디악은 729, 730만 돼도 벌써 여기 경고가 막 번쩍번쩍 거립니다. 지금 이게 아슬아슬한 한계예요. 이 한계의 값이 제가 69 맞춘 겁니다. 여기 더 올라가는데요. 1, 2도만 더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막 노란색으로 경고가 번쩍번쩍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이 이게 피스톤 엔진이 아니라서, 피스톤 엔진들은 75% 이상 잘 사용을 안 하기는 하는데, 순항할 때 상승할 때는 피스톤 엔진도 100% 쓰거든요. 근데 얘는 피스톤이 아니라 터보프롭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상승할 때 뭐 74% 정도밖에 못 쓰고, 순항할 때도 69%, 그 정도밖에는 못 씁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순항 들어갔기 때문에 프롭 레버를 39에다 맞춰줍니다. 38, 39. 여기 2000 rpm에 최대 토크 값이 크루즈일 때 1840까지 버틴다고 되어 있긴 한데, 지금 1400이면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엔진 여유가. 근데 실제로는 온도 문제 때문에 69% 이상 이제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자, 이제 내려갈 준비를 미리 해도 돼요. 인터미디어 픽스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우리는 4000피트죠. 에어라이너들은 이제 파이널 오퍼티 픽스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내려가죠. 그러니까 2800을 타겟으로 해서 V나브를 준비하는 게 이제 에어라이너들이고, 에어라이너들은 이제 3단계에 걸쳐서 합니다. 처음은 파이널 오퍼티 픽스 값인 2800, 두 번째는 미니멈 값인 1401, 세 번째는 고라운드 홀드 값인 4000, 이렇게 세 번 바꿔줘요, 에어라이너는. 근데 이제 GPS 온라인, GPS 어프로치의 경우에는 그냥 인터미디어 픽스 값인 4000을 그냥 타겟으로 해서 그냥 하강을 하면 됩니다. V나브 하강을 하면. 그래서 V나브 눌러놓고 타겟 코드를 4000으로 바꿔줍니다. 생각보다 에어라이너하고 프롭기가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하강할 때 그 타겟 코드 값도 그렇지만 착륙하는 방식도 다르죠. 프롭기들은 약간 플로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인데 비해서 에어라이너들은 거의 뭐 펌 랜딩 위주로만 착륙을 하게 되죠, 거의. 옥시전, 미국에서는 이제 조종사들은 10,000피트 이상에서는 조종사들은 이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승객들은 14,000피트 이상에서 마스크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12,500인가 뭐 이상 비행을 할 때는 뭐 얼마의 산소를 들고서 비행을 하도록 그렇게 연방항공청 FAA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낮에는 고도가 얼마고 밤에는 고도가 얼마고 이렇게 뭐 그런 또 차이도 있고, 산소 가지고 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규칙이.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고, 하여튼 1만 피트 넘으면 일단 조종사는 산소 마스크를 쓴다, 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여기는 지금 산소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는데, 요거보다 이제 좀 큰 비행기들은 승객용 산소와 조종사용 산소가 이제 스위치가 이제 각기 따로 되어 있습니다. 토드가 여기 있네요. 디폴트 ATC는 토드보다 좀 일찍 하강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쯤 오면 벌써 내려가라고 지시를 하죠. 요거보다 좀 늦을 수도 있고, 10번 중에 9번은 좀 일찍 지시를 하고 10번 중에 1번은 약간 늦게 지시를 합니다. 늦게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우리가 눈치를 딱 보고
미리 내려가겠다고 좀 디크리스 요청을 좀 하시면 되고, 디폴트 ATC 쪽에서 먼저 내려가라고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와인딩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1200으로 여기쯤부터 지시 받자마자 1200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조금 천천히 내려가다가 토드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도망가는 토드를 따라잡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토드에 맞춰서 그 V나브에 맞춰서 하강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 천천히 내려가는 이제 처음 부분을 그걸 이제 와인딩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미국 중부 내륙인데 옥수수 밭밖에 없을 정도로 좀 평평하고 별게 없는 그냥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 날리기에는 또 괜찮은 지역이라서 전 세계 항공업계들이 다 여기 이제 모여 있죠. 여기 KIXD가 여기 있었죠. 여기쯤. 요 아래 위치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 아래쪽에 위치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치타 주변이 전 세계 항공업계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에요. 자, 내려가라고 지시 떴죠. 보시면 토드보다 한 15마일 앞에서 벌써 지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VS로 바꿔서 하강을 미리 합니다. 스로틀 좀 줄여주고요. 원래는 한 뭐 1100이나 1200으로 하강을 할 텐데 그거보다 좀 작은 값으로 하강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와인딩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토드가 도망가요. 우리가 쫓아가고는 있지만 토드가 도망갑니다. 요거를 이제 따라잡을 수도 있고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못 따라잡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하여튼 요 와인딩을 하면 얘가 이제 엑스퍼다이트 하면서 계속 그 빨리 내려가라고 재촉하는 그거를 안 들을 수 있어요. 계속 듣지 않고 좀 귀가 편해지게 되죠. 자, 11,000에서 9,000피트 사이에 산소 꺼주고 랜딩 라이트 다시 켜줍니다. 토드가 여기쯤 있다 요만큼 도망갔네요. 토드가 더 도망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따라잡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800보다 작게 값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최소 값이 800이에요. 왜냐하면 요 800보다 작아지면 ATC에서 엑스퍼다이트 하면서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내려갈 때 요 거리는 한번 셈을 해 보셔야 돼요. 공항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보통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까지 5마일 정도,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 픽스까지 12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에서 인터미디어 픽스 사이의 거리는 보통 7마일을 주는데 여기는 조금 짧네요. 6마일이니까 요거 5마일이어야 되는데 합치면 2.5마일, 2.6마일이니까 5.1마일이고요. 그래서 이 공항은 요 구간이 약간 짧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요 두구부터 인터미디어 픽스부터 글라이드 패스로 이제 저 V나브가 여기서 이제 끝나죠. 우리는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라이드 패스로 전환이 되는 거죠.
여기서 V나브가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하강하지 않고 수평 비행을 하다가 캡처가 되면 글라이드 패스가 캡처가 되면 그때 이제 하강을 하는 겁니다. 세퍼레이터 켜주고 프롭 레버 100%. 차트에 그려져 있는 구간이 지금 오브렉부터잖아요. 요 차트에 그려져 있는 구간에 들어오면 그러면 GP 글라이드 패스를 장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옛날에는 이제 스텝 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미리 내려가서 수평 비행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ILS의 글라이드 슬로프를 캡처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에어라이너들이 이제 기름을 좀 아끼겠다고 여기서 이제 연속 하강 방식을 이렇게 이제 선을 따라 내려가는 연속 하강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알라브 어프로치의 경우에는 계속 수평 비행을 하다가 여기서 캡처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내려가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요즘엔 그래요. 요즘에 이제 조그만 프로키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알라브 어프로치를 하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비행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비행을 하면 좀 방식이 완전 반대죠, 서로.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라이드 패스 저절로 캡처가 될 거예요. 4000이고 가다가 저절로 캡처돼서 저절로 내려갈 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 플랩 전개 제한 속도를 맞춰주는 것밖에는 이제 할 게 남은 게 없죠. 138, 120, 108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스로틀을 약간 조절을 해가지고 내려가라고 말은 뜨지만 우리는 이제 스텝 다운 방식이나 연속 하강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수평 비행을 하고 있으면 글라이드 패스가 저절로 캡처가 될 겁니다. 알라브 어프로치가 이제 이런 게 되게 편하죠. 다이아몬드가 벌써 내려오고 있죠. 첫 번째 플랩. 다이아몬드가 어디까지 내려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플랩을 전개를 하세요. 두 번째 플랩. 120보다 조금 높은 상황에서 두 번째 플랩을 전개했다고 지금 띵 하는 경고를 좀 주고 있네요. 자, 캡처되고 있죠. 캡처되고 있는데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보다 한참 전에 여기서 캡처가 됐어요. 근데 바로 지금 캡처된 위치가 파이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파이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나 쇼트 파이널 또는 그 장주 비행할 때 그 파이널 이제 용어를 파이널 똑같은 거를 이제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는데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의 파이널이 그 파이널이 아니고 우리가 글라이드 패스나 글라이드 슬로프를 캡처한 자리, 그 자리가 파이널 시작입니다. 풀플랩 108보다 지금 높은 상황에서 풀플랩을 했다고 지금 띵띵 경고를 울리고 있네요. 자, 온 파이널. 그래서 파이널 들어가면 온 파이널 통보를 해주면 돼요. 제가 좀 늦게 통보를 했죠. 뭐 빼먹은 거 없나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어프로치 스피드는 80에서 85 풀플랩 상태일 때, 그런데 이제 레퍼런스 스피드는 75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맞추면 돼요. 내려가면서 오토 파일럿을 끄는 순간 오토 트림 기능이 잡아주고 있던 트림 값이 고정돼 버립니다.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오토 파일럿을 끄자마자
트림 값을 약간 조정을 하셔야 돼요. 수동으로 트림 값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미리 뭐 단축키라던가 뭐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트림 값 조정을 하는 약간 음압이 약간 느껴지면 뭐 굳이 조정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양압 플러스 트림 값이 느껴지면, 양압이 느껴지면 그럼 이제 착륙을 망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스틱을 앞으로 밀면서 착륙하게 되면 거의 뭐 100% 망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트림 값을 조정을 할 거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75까지 낮추라고 하는데, 활주로를 진입하는 시점, 오늘 이제 V@ 이라고 스레시홀드 위를 통과하는 속도를 V@ 이라고 부르는데, 풀플랩 상태에서의 V 레퍼런스 스피드가 바로 그 V@하고 똑같습니다. 레퍼런스 스피드라는 걸 원래 이제 플랩을 얼마나 폈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일단 풀플랩 상태에서 그래요. 내려가면서 스로틀을 살짝 조절을 해서 이제 속도를 맞추면서 내려가다 보면 오토 트림 값을 이제 적절히 조절을 해주죠. 레퍼런스 스피드보다 5 정도 빠른 건 괜찮아요. 약간 빠른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느리면 안 돼요. 레퍼런스 스피드보다 느리면 바운스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쿵쿵 하는 거죠. 여러 번 튕기는 거죠. 오토파일럿 끄고, 요 댐퍼는 안 꺼도 되지만 뭐 꺼도 되고요. 이제 그리고 음압이 느껴져야 됩니다. 트림 조정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스로틀을 이제 살살 뒤로 빼면서 이제 플레어죠. 이게 플레어는 순간적으로 뭐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바운스가 있었나요? 제가 입으로 말하면서 머리로 설명할 거를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착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착륙을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100을 목표로 해서 착륙을 합니다. 프로끼들은, 이런 이제 조그만 프로끼들은 100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0이 아니에요. 100을 목표로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소프트 랜딩 또는 이제 플로팅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조그만 기체들은. 근데 이제 에어라이너들은 100이 아닙니다. 100보다 좀 많이 커요. 뭐 200 정도로 뭐 터치다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라이너들은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펌 랜딩을 이제 목표로 해서 착륙을 합니다. 플로팅도 8초 이하로만 억제를 하죠. 에어라이너들은. 그래서 이제 착륙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자, 여기까지